자, 비트코인이 어제 오전 9시에 주봉이 원화 차트 기준으로 플러스 27% 상승 마감한 이후에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리 결정까지 현재 시간인 3월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하루하고 12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 그리고 25bp, 그리고 50bp까지 정말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르냐 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결정이 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먼저 보고 있는 시장 방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50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 동결로 가게 되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저항대 라인인 지금의 32K 라인은 정말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물 빠지듯이 순간적으로 자금이 빠질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들이 지금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정부에서 은행권을 구제해준다, 정부에서 돈을 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오를까요? 당연히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분을 보여주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5bp 인상 이후에 그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제 영상의 에피소드 2편으로 준비를 했고, 어제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요점만 찝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어제 영상 둘 다 챙겨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아마 누구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죄다 망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체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19.6K부터 28K까지 상승폭이 무려 45%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700조 원이고 플러스 45%를 상승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 차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어도 300조 이상은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본이 절대 이유 없이 이 가격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던 가장 좋은 재료는 기대 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월 13일날 SVB뱅크인 실리콘뱅크가 파산 이슈가 터지면서 바이든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불씨를 한 차례 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칫 뱅크런 위기까지 가면서 금융권들의 연쇄 파산과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금융위기까지도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바이든 정부는 실리콘밸리 파산 이슈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232조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뱅크 인덱스 차트는 3월달 금융권이 붕괴 이슈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바이든과 정부의 움직임 이후에도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3월 FOMC에서 빅스텝인 50bp에 대한 가능성에서 현재는 베이비 스텝, 낮게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까지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울며 겨자 먹기죠.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금 부족 파산, 뱅크런 가능성으로 자칫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개입을 하고 있으니 설마 연준에서 금리를 높게 올리겠어? 이런 시장의 심리를 정말 잘 반영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지 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67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움직임과 미국의 국채 금리 수익률은 오늘 기준으로 약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3월달에 금융권 붕괴 위기로 하락분을 전부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채라고 하는 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을 맡기던 돈마저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해 있으니까 시장에 보다 더 민감한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채로 그 매수세가 몰리게 됩니다. 너도 나도 국채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그 수익률을 절대 높게 평가해줄 이유가 없겠죠. 수익률을 낮게 잡더라도 국채를 너도 나도 사줄 테니까요. 자, 그럼 너도 나도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시장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자, 이 내용은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기사입니다. 2019년도이고 3월 21일에 연준에서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긴급 발표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기 둔화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처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연준 너희들도 어차피 이 땅에서 같이 먹고 살 거면 지금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줄 건지가 이 시장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줄 겁니다. 월봉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서 금융권을 회복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역시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와는 다르게 스노우볼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이라는 발표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환호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 큰 상승폭으로 비트코인을 고점에 올려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19년도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과거에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가 19년도 3월달이 지금의 이때 차트죠. 이때 제가 현재 차트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 고점을 3번 넘겨뒀던 지금의 이 자리를 금리 동결 기사가 나와주면서 모두가 고점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이 자리를 테스트해준 이후에 강한 상승으로 이끌어줬던 그때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현재 차트도 보면은 이번 3월달 FOMC에서 50pp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권들이 파산하고 있던 지금의 위기가 시장을 무너뜨렸던 이 하락분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부 다 말아올리는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의 이 상승분이 직전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의 추세 라인을 완전히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랑 지금이랑 동일하게 이 추세 라인을 지켜주고 이 매물대를 테스트해주고 반등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금리 결정에 있어서 금리 동결로 가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75%의 확률로 25bp에 대한 인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도 금리 동결보다는 25bp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아마 25bp 인상 이후의 움직임이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25bp에 대한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멘트는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25bp에 대한 인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선반영이라는 좋은 재료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대 50이라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25bp를 인상을 하더라도 3월달에 나와주는 이 점도표에서 작년 12월달에 나왔던 점도표, 결국은 연준에서 2023년도에 목표라는 이 목표 금리 수치가 이전보다 더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25bp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말이랑도 같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불안감에 하락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25bp부터는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춰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할 텐데,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매물대가 얕았던 구간에서 급등으로 올려줬던 움직임보다는 지금의 이 매물대 28K 라인부터 32K 라인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이 매물대의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FOMC 발표 직전까지 지금처럼 28K에서 32K 라인, 지금의 이 매물대 라인에서 윗꼬리의 형식으로 저항을 받아주는 캔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번 FOMC에서 25bp가 발표된 이후에 해당 자리를 저항받고 조정분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이고, 조정분이 나와준다면 이 조정에 대한 마지노선을 현재 그 기준으로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기준으로 200일선 라인인 23.8K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4시간봉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는 이전에도 제가 비트코인의 큰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의 28K 라인을 돌파하는 그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차트에서도 나와줬던 것처럼 25.2K 라인을 저항 받아주고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는 해당 자리를 쉽게 돌파했듯이 23.8K 라인을 깨지만 않아준다면 저는 여기서 눌려주더라도 한 번 더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은 분명 나와줄 거다,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전에 매물대 라인 이 라인까지 차트가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최근까지 올라왔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그 자금이 알트코인들로 순환 펌핑이 좀 나와주는 그런 장세가 충분히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28K 라인부터 32K 라인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현금화 자리를 좀 확보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쌓아왔던 지금의 하단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매물대 물량을 정확하게 소화시켜주지 못한다면은 이전에 나와줬던 것처럼 이렇게 급락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오늘 역시도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버티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다, 좀 이렇게 시장의 가능성을 좀 바라보고 있고,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FOMC 발표가 나오기 직전 그리고 이후 발표가 나온 그 자리서부터 오늘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향에 따라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의 시장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보이는 패턴이나 다르게 보이는 이런 자리들 바뀌는 관점들이 있으면은 가장 빠르게는 비트갱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 짧게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